저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82년생 김지영 책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여기 집합클래스에 출연하셨던 분들처럼 딱 82년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남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취지향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스스로는 제가 잘한다는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다들 그렇게 살다가 정말 다들 그 결혼해야 될 때 결혼을 하고 한 2년 정도 신혼 갖고 아기 낳고 아기도 다 정말 계획해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엽산 먹고 해가지고 낳아야지 이러고 딱 낳고 아기 낳기 전에도 회사 막 배불러서 다니면서도 막 엄청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인생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그때 일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한테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태교가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영양제 먹고 병원 매달 열심히 가서 체킹하고 그게 이제 저는 열심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베이비 위스퍼 그런 책 사가지고 보면서 그래 수면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딱 낳자마자 나는 이제 딱 모유수유를 해야 되겠어 하고 막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저의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병원에서 그때 2월에 태어났는데 그 감기가 옮아가지고 바로 이제 종합병원 입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기가 이제 저랑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한 일주일 넘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아기가 약 먹고 쭈쭈로 분유로 먹고 이러니까 이제 제 쭈쭈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뭐 한 달 내내 콧물하고 기침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ENFP지만 어느 정도는 그 계획적인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제가 그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조차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벽함을 자꾸 추구를 하니까 제가 원했던 그 아이를 잘 모유수유하고 키워내는 그게 딱 흐트러지니까 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인생을 잘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요. 근데 계속해서 애가 아프니까 종합병원을 보통 가거든요. 신생아 때 아프면. 그럼 의사 선생님도 그러는 거예요. 얘는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났어. 엄마가 태교를 잘못했네. 이러면서 얘는 이제 평생 아플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니야, 의사가. 뭐 애를 어떻게 키워야길래. 조심하라는 뜻이겠지. 네. 근데 맞아요. 의사 선생님도 속상하셨던 것 같아. 속상해서 그런 거야. 근데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면역력을 받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르고. 이제 4만 사원 이런 것도 없잖아.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아 이제 망했다. 애가 계속 아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이가 정말 아픈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한데도 그때 저는 그랬어요. 그렇지. 너한테 떨어진 아픔인데 얼마나 커. 네네. 그래서 약간 감기 바이러스 공포증 이런 게 걸리면서 막 이제 당연히 회사도 복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 아프고 이 아이 자체도 좀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근데 저한테 쏟아지는 그런 평가들이 그 대학 나와서 그 기업을 그만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좋았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네, 남들에게 그런 말을 받는 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예민하고 하니까 저는 원래 타고나기를 식습관이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집밥 많이 해주셨고 저도 워낙 저는 입이 되게 망입이에요.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식습관이 안 좋진 않았는데 38살 됐을 때 정말 그 위염하고 식도염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위경련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막 길을 가다가 그냥 처음에 저는 근육통인 줄 알았거든요. 이 등 뒤에가 찌르는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확 주저앉아서 식은땀이 막 줄줄 나는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식도염의 증상이더라고요. 위경련이나 식도염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식단 관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원래 모태 마름 절대 아니고 제 키가 159인데 항상 52, 53? 약간 그냥 통통한 정도? 귀여운 통통한 정도로 살아와가지고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크게 의지는 없었는데 이제 이걸 고쳐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블로그 얘기도 나왔지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건 꼭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30일만 매일 글을 쓰자 블로그에. 그래서 식단으로. 네,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제 체중하고 식단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리석었던 게 30일이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크게 변화가 없고 한 1, 2kg 빠졌나? 근데 그래도 그때 30대였고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해본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어쨌든 체중의 세트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몸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그래도 1, 2kg 빠지니까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막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왕 한 거 100일까지만 해볼까? 잘했다. 라고 하고 잘했다. 100일 네, 해야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했어요. 야. 그 기록이 제 블로그에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게 2019년 4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이제 아이가 봤을 때는 정말 엄마가 달라지는 과정을 아이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100일 동안 54kg에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살이 찌면서 46kg까지 살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8kg를 감량을 하고 그거를 지금 5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한 2년 정도 혼자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100일이 딱 지나고 나서 그때 제 다이어트가 잘 된 다이어트는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너무 저칼로리 다이어트였고 적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살도 패이고 머리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되게 몸이 안 그러니까 좋아졌는데도 그렇게 좋은 다이어트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거를 끝내고 나서 다시 밥을 제대로 식사를 했죠. 그랬더니 살이 더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지식이 없었던 게 당연한 일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빠진 살이 왜 다시 찌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아 이런 원리로 살이 다시 찌는 거구나. 그러면 난 평생 이 건강식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네. 아 진짜 암울하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빠진 체중을 어떻게 보면 약간 찰흙 굳히듯이 굳히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 기간도 한 6개월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몸이 54가 아니라 46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몸이 어느 정도 7, 8로 가도 바로 6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죠. 세트 포인트를 네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한 4, 5개월은 저도 다른 많은 분들이 겪는 것처럼 강박이 왔어요. 체중 강박이. 왜냐면 내가 어떻게 만든 4자인데. 제가 중학교 때 40kg였더라고요. 46kg? 근데 그거를 인생에서 언제 잠깐 지나갔는지도 네, 처음 받은 체중이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강박이 왔는데 공부를 통해서 좀 이겨냈고 두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아파서 시작했잖아요. 저도 식도염이나 위염. 그다음 제일 심했던 게 구내염이었어요. 제가 타고나기를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아토피도 있었고 지금도 약간 무슨 일 있으면 좀 뭐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입 안도 피부니까 아마 구내염이 되게 심했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괴롭거든요. 그리고 두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하고 만성피로, 그다음 생리통이 심했고 그런 염증에 관련된 통증들이 자잘하지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너무 좋아지고 에린님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특히 위가 좋아지는. 맞아요. 아이랑 신랑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맨날 찡그리고 있다고 막 짜증내던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제가 그 82년생 김지영으로 느꼈던 그런 슬픔들 있잖아요.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되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고 저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되게 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불행했던 건데 내 몸 하나 정말 편안하고 하루가 편안하니까 그냥 남의 눈은 전혀 의식할 게 없고 저는 46kg 되면 옷을 100만 원어치 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백화점에서 한두 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막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종류별로 사겠어. 근데 안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미 내가 편안한 상황인데 그냥 옷도 안 사게 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24시간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에서 집착하던 거에서 이제는 컨디션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8kg도 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몸 상태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내가 오늘 먹은 거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아도 좋겠는데? 이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너무 이제 수많은 뭔가 유혹이 있고 좌절도 있고 막 시행착오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나 같은 엄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 나이 때 알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막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랑 같이 이제 독서 모임, 육아책을 같이 보면서 독서 모임을 하는 엄마가 그러면 나도 좀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게 몇 명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거니까 전 무료로 하면 다 참가할 줄 알았거든요. 왜 안 해요? 이렇게 좋은데.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인 거예요. 보건소에서 노인들 약도 무료로 좀 먹질 않는데요. 그래서 100원씩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받는 이유가 무료 주는 약은 또 받아오면 되지 하고 안 먹는데 무료는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약이 아니야. 근데 저는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처음에 모집을 해서 했는데 다들 참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5명에서 시작했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되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한 30-40명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저는 원래부터 뚱뚱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30대에 시작했었고 근데 그 안에는 뭐 40대 언니, 50대 언니, 60대도 계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 케이스 스터디가 겸님처럼 되는 케이스 거예요. 스터디가 되네, 진짜. 그래서 아까 겸님이 말씀하신 거였나?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너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방식하고 제가 했던 그런 것들로 이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오만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하루에 이렇게 3번 해가지고 한식 위주로 해서 쌈 싸서 먹으면 되는데 왜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너무 오만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다이어트를 했던 경험 많고 뭐 어린 시절의 경험 그 다음에 나이 그리고 입맛 제가 막립인데 또 미식가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저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훨씬 없는 상황인데 그분은 일을 하시고 육아도 하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좋은 경험했다. 네. 자기가. 그래도 통찰력이 좋으신데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카톡에서 지금도 막 잘 난리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막 가서 겸님한테 이걸 물어봐달라. 이쪽에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스타니까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를 그걸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들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다는 저의 또 성취욕. 그게 힘들게 하지. 그리고 왜 내 말대로 안 할까라는 섭섭함.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러면서 계기가 됐던 게 작년에 겸님의 영상이었어요. 살이 찐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는 호르몬의 문제이고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괜찮아요. 조금 드세요.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왜 그랬냐면 너무 제가 타이트하게 막 조언을 드리면은 나가시는 거예요. 포기를 아예 해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탄수화물이나 많은 가공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식욕을 올리잖아요. 근데 또 안 먹으면 아예 안 먹게 되는 거라서 한번 그거를 도파민 단식이라고 해서 그걸 해보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가 되려면 이제 실패를 당연히 하죠. 했을 때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주환 교수님 나오시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긍정으로. 근데 내가 왜 자기 긍정을 못 가질까? 그러면 그 방에 모이신 대부분의 분들은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가 이제 목적이시니까 그동안 다이어트에 되게 매몰되고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방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 그분들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한마디 하는 거 정말 순화해서 말한다 해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지적이 되니까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말씀하시듯이 왜 여자만 살이 찌면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남자는 풍채가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살이 쪄 있는 그분이 아기도 잘 키우고 회사 일도 잘하고 심지어 워킹맘으로 이 모든 걸 다 해내면서 돈도 잘 버시고 하는데 식단이 무너진다는 걸로 내가 엄청나게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좀 내가 더 잘하는 데에 먼저 집중을 했다가
거기서 좀 자존감을 키워가지고 다시 식단에 도전을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음식을 잘하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으로 시작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꼭 장착을 해야 되는 인생의 약간 기술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음식을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단 시작은 조금 그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유연하게. 근데 저도 아직도 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게 너무 잘 하시다가도 2년 반이 됐으니까 처음에 너무 저랑 같이 잘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로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아예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 나이 때 여성들이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친정시댁, 아이, 회사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유연하게 잘 극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에리님도 그때 막 저번 영상에서 인나님 얘기하셨구나. 이런 주방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시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고 나는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니까 이거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나도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좀 겸손함도 갖게 되는 것 같고 이 마당에서 잠깐 제가 드는 생각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지금 여건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여건은 내가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고 자기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거는 그 삶이 자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타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전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돌보려고 했든 그걸로 내가 채워져서 그거는 얻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를 가려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오리가 진짜 힘들거든. 그럼 마지막 오리 다 와서는 막 거의 걷든지 헉헉거리단 말이야. 마라톤으로 생각을 해봐도. 근데 목표 자체가 10미리를 확 넘어가 버리면 오리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 근데 뭐든지 내가 뭔가를 이뤄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지켜지지가 않거든. 맞아. 근데 그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시각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돌본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지켜지는 거지. 아마 그게 아마 제일 저기 했을 거예요. 그 자기를 지키는데. 정말 공감돼요. 제가 그쵸? 그 프로그램을 이끌지 않았다면 그 같이 독서 모임을 하던 친구가 저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제가 이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도 계속 안 했을 거고. 그렇지.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힘은 또 따르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내 거가 지켜지는 건 그냥 옵션으로 가는 거고 저 옵션이 아니라 디폴트로 쭉 맞아요. 지켜지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요새 사람들을 만나면 늘 말하는 그 가치가 나도 이걸 의도해서 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나이 60이 되면 내가 가진 재능을 이렇게 탈탈 털어 쓰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이 60이 돼서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응이나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로 딱 목표가 바뀌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주변의 일상의 근심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다음 주 촬영하면서 초대되는 사람들 정말 그게 더 좋은 가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삶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아니어도 지들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으면 서운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골똘하고 그걸 10분을 못 하더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세상을 몰랐더라면 아우 막 지금 마음고생 하겠다. 지금 걱정되겠다. 뭐 그런 것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해결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건 쓸데없이 그냥 걱정거리일 뿐이지. 우리 딸은 좀 나가서 이제 분가에서 따로 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해야 돼서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막 어제 오늘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같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아니어도 네 집은 정말 좋은 데 구해줄 거다. 왜냐면 나는 이거 장 보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돌보잖아요. 돌본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관심을 그쪽에다 사랑을 쏟잖아요. 그럼 우리 애는 다른 사람이 돌봐줘요.
그게 그래서 내가 거길 돌볼 필요가 없는 게 아우 너희들이 다 잘 되는 이유가 아버지가 그 연령에 하면서 매일 그 시신 거두고 그 두 분 돌아가신 분 그 시신 해서 그 염에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너희들은 거저 잘 된다고 난 느끼거든요.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내가 겸이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우리 엄마 부모들도 뭐그 시각이 없어서 우리를 우리 돌보는 데만 끝났잖아요. 우리한테 인류애라는 걸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본인들도 그건 못 들어본 소리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한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자식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힘드냐면 그렇게 가리킨 부모와 자식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뭐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다 서러운 거예요. 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다 자식이 서운하고 근데 나는 조금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조금 발을 뒤로 늘려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진짜 사랑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내 거는 심각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다이어트에서 시작해서 먹는 거에서 시작했다가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시작했다가 아 나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연결됐다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전 인류에 그렇게 퍼져나가는 이 시발점이 음식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각이 점점 넓혀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네. 저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 자체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는 거라면은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아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알아진 거잖아. 이미 존재했으나 그래서 이게 너무 슬퍼하고 막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아우 시각을 좀 더 다른 스승들한테 돌리면 좋은 책들 보고 진짜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 스페인에서 뭔가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들인데 남의 일에 굉장히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에 이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상관없어도 활짝 웃어주는 그 웃음으로 긴장이 풀리고 눈 마주치면 활짝 웃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스페인 62 동안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그 낯선 이의 환대로 제가 다 치유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쪽에서 추앙을 받은 느낌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당사자 해결을 볼 일이 아니고 뭔가 나의 존재라는 거에 대한 그 진짜 unconditioned 진짜 그런 해피니스를 가지면 내가 가졌던 자기가 아까 느꼈던 내가 가졌던 그 슬픈 그 88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아 좋은 성공 스토리로 가는 아주 시발점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그게 보인다는 게 그 슬픔이 승화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도 이렇게 저한테만 이타적인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돼야겠다.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눠줄 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도 약간 이것저것 막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미술했다가 엄마가 병나요. 막 유학 다 보내놨더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희 엄마도 스타일이 약간 그냥 하시고. 말 안 하고 그냥 너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우, 약간 거기서 사랑을 다 이런 받는구나.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전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고 그걸 가르쳐주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이 변하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행복했거든요. 근데 단 하나 빠져있던 게 그 사람들의 시각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상인데 이 사람들은 일상이 아닐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런 카카오톡으로 하듯이 또 일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 바쁘고 뭐 하면 집에서 저녁 챙겨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저한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조금 더 같이 나눴었더라면 사실 좀 더 달랐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찌고 나서는
정말 밖에 안 나왔어요.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옷도 다 안 맞고 그리고 내가 말랐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살쪄서도 안 행복하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동물병원에서 또 일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당해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고 노무사를 고용해서 산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막 알아보면서 하다가 저는 이거를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내 글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블로그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산재를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막 써놨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보고 글 쓰는 재주도 있나 보구나. 글을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재주가 있으니까 재밌지. 근데 사람들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게 내 행복이었구나. 그렇지. 그게 그래도 내가 경험한 것들이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쓰여지니까. 뭔가 사랑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역할을 해온 거잖아, 자기는. 뭔가를 바꿔가면서 계속 힘들었을 땐 힘든 대로 또 건강하게 또 운동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또 자기 경험을 오픈하면서 또 그걸 또 누군가한테 힘이 됐지, 엄청.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살이 빼도 막 엄청나게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적당히 그냥 건강한 상태로 있고 싶고 내가 행복해야 내 몸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도 하시면서 마음도 평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지 저게 정말 행복한 다이어트지 다이어트라는 말도 하기가 그렇고 그냥 건강하게 돌아가는 생활 습관이지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자기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휴지를 딱. 네, 저도 86년이요. 86년? 네, 38이. 그래가지고. 야, 38에 이걸 관심을 갖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난 38 뭐 했대 생각해보면 그리고 60대에서 맘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너무 빠르고 근데 지금 에리님의 시각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차라리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뚱뚱해서 쳐다보나? 막 이러는데 이렇게 빵집을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서 저희를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누가 많이 쳐다보면 같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왜 그러시나 궁금해서. 근데 두 번이나 눈이 마주쳤는데도 계속 쳐다보면서 나 신랑한테 저 사람 나 뚱뚱해서 쳐다보는 것 같다. 기분 나빠. 이랬어요. 근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기엔 너는 애기야, 애기. 그래서 너가 애기 같아서 너가 너무 그 젊음이 이뻐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어. 아우,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주 딱 맞는 신랑을 만났구나. 자기도. 신랑도 원래 과묵하고 말이 잘 없고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 말을 딱 해주니까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굳이 왜 그 생각을 해서 나를 슬프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그렇게 옛날에 슬펐던 거 나도 누가 쳐다보면은 아이고 또 뚱뚱해서 쳐다보는 거야 의심도 안 했어. 나는 왜 쳐다보지? 자기처럼 이렇게 눈 받치도 못 마주쳤어. 아이씨 또 뚱뚱해서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이게 지나서 내가 건강해지면 그 시나리오들이 하나도 슬픈 시나리오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내가 오늘 이거 있겠어? 굳이 자기랑 못 만났잖아. 그랬더니 그 뚱뚱했던 순간이 얼마나 감사해. 맞아요. 그리고 나는 맨날 얘기하지만 그렇게 뚱뚱할 때 만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내면을 보는 사람을 남편을 만났지. 내가 그 외모로 그냥 반짝반짝 하고 있었으면은 그 뭐 그런 원놈 눈에 찍혔을지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살을 빼고 이제 유지까지 해나가실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멤버님들도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몇 킬로가 목적이야라고 가면 그거는 이제 고통의 길이 되고 이제 식단 사진을 찍고 하루에 나의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그냥 나를 돌봐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긍정의 과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라는 게 육아처럼 진짜 정교한 그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딱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못 찾아주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내가 수천만 원을 내도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을 나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빨리 1,000만 원이라도 내고 받고 싶은 이유는 편하니까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식단 사진 다 찍어서 내 몸을 해보고 막 공부하고 이 과정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되는 건데 생각을만 달리하면 그게 기쁨의 과정이 되고 나를 돌보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행복하게 해나가셔가지고 한번 쫙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블로그로 기록하시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기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스타가 되는 있으니까. 거지. 제 얘기죠. 누가 그러더라. 자긴 좋겠다. 살 많아서 그러더라고. 왜냐면 빠질 건 확실한데 자기는 너무 안 뚱뚱하게 시작했는데 넌 너무 좋겠다. 진짜 부러워하더라니까. 왜냐면 이 식단을 하면서 좋아질 거는 너무 이제 확신을 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 말이 이러더라고. 너무 좋네요. 그치.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보니까 앨범을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내가 너무 촌스럽고 뚱뚱하고 막 옷도 촌스럽고 이 표정이 싫어서 그 사진 찍고 찍으니까 사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쁘게 살고 삶이 또 여러 가지 파란도 있잖아. 망해도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나이 들은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쪼가리 못 찍혀진 사진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였어. 지금 보니까. 근데 내가 20대 똥똥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우 이쁘다. 우리 시골이니까 아우 너 참 이쁘다. 그러면 뭐 저 아줌마 나 뚱뚱하다고 놀리나? 그래서 나는 항상 태어나서 또 우량아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 이뻤더라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잖아. 우리 애기들 보니까 너무 이디오피아처럼 말라가지고 못생긴 내 아들이 어느 날 멋있게 돼. 지금 성인으로 멋있게 돼서 이 얼굴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표정, 요 통통한 이 사진 있잖아. 얼마 있다가 또 변한다. 너무 예뻐. 파마머리도 변하고 표정도 변해.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옆에서 내가 보니까 뒤도 너무 예쁘고, 예쁘지. 여기 털도 예쁘고 표정도 예쁘고 그런 거야. 근데 듣고 너무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아기를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계획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게 계획해서 하는 음식. 특히 시험관 많이 하고 시험관도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몇 번씩이나 해서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딱 가질 때 자기만의 계획, 아이를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키워지지 않았다는 결핍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내가 노력해서 얘한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 우리가 부모가 되고 이러기 위해서. 근데 어르신들은 다 그러거든요. 놓으면은 다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말에 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계획하다 아무것도 못해요. 안 낳게 돼요. 낳는 게 무섭고 낳으면 내가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근데 어른들을 보고 그리고 이런 선배님들 보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런 분들을 제가 전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서도 많이 뵀거든요. 보면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뭐 그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아기 낳으면 족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 삶에서 이 아이와 함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저도 한 3년 차 됐을 때 우리 이제 아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아기 낳는 거 왜 아기 낳으면 뭐 안 좋은 거 빠진다고 막 그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도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애는 키워지지 않겠지만 내 몸은 내가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순리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내가 그 너무 의도를 갖는 게 그 순리를 거스르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고 가족이 제일 불편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애가 한창 사춘기로 들어서는 나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학군지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모두 의도를 가지고 내 아이 잘 되라는 거지만 이렇게 아이한테 많은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공을 들일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신 말씀하고도 되게 일맥상통하고 그냥 하루를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편안한 아이가 되는 게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이 와 의사가 엄마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아이가 자기가 목적이어서 자기가 경쟁을 한 거지. 내가 정말로 난 맞아주고 그래.
하루 안 보냈어요 진짜.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대치동에서 그런 아이를 만드는 원장이 내 친구예요. 근데 내 친구가 나보고 그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선생님이 내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만들었는데 지네 애도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 거짓말이라는 거야. 자기 경험이 다인 건 사람들은 예외인 경우를 진짜 일반적으로 인정 안 해. 근데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촌스러워서 솔직해서야.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길인데 결과가 좋아.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유연이야. 유연. 애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다 공부했잖아. 해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미래는 난 모를 것 같아. 그냥 있잖아 순간순간 있잖아.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런가 누군가는 계속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지. 맞아.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거 가지고 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근데 맞아. 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도 안 들리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거는 이제 그 가치관을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그 제 친구가 그 대치동 사는 애가 그때 그러더라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해갖고 진짜 엄마가 정말 욕심을 내갖고 서울대를 갔대요. 가자마자 합격하고 딱 유서 써놓고 죽은 거야. 왜 기쁘세요? 이렇게 써.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그걸 지켜본 그게 이제 기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예림 친구가요? 친구가 이제 아는 집 그 동네 애야. 그렇게 해서 자살을 했는데 엄마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 악에 받쳐서 공부를 했지만 내가 너를 계속 괴롭힐게. 너가 원하는 데를 들어주고 내가 없어져 주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는 중인지 죽이는 중인지를 굳이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제가 딱 지금 보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온전하게 자기 삶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자기도 우울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자녀한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성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병이 되는 것 같은데 본질은 그 부모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판사 되고 검사 돼서 부모님 왼수 갚아라 막 이런 사람 옛날 뭐 너는 육사 가라 뭐 그런 게 맞아. 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커왔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데도 이해가 되는 게 이해되지. 사람마다 트라우마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해되지.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치면 돈 없어서 서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는 돈 잘 벌어야 되고 또 우리 애가 돈 잘 벌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명예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 못해서 무시받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또 이제 우리 자식은 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 그럼 이해되지. 맞아. 그리고 아무도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 맞아요. 저희 멤버님들은 이제 아직도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많으니까 겸님 걸 제가 하도 뭐 보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여쭤볼까 그랬더니 다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겸님은 치킨 안 드시고 싶냐고. 근데 그런 질문도 몇 번 나왔었는데 물어봐요. 저는 이미 이제 답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그래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잘 안 드셨었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이거 김지훈 님도 인터뷰에서 여쭤보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미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치킨이 먹고 싶냐? 약간 나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상황에서 그게 먹는 거도 연결이 안 되는지. 연결되죠. 연결되고 저는 뭘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고 싶어지는 음식은 따로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좀 올라올 때는 일부러 약간 탄수화물을 좀 더 챙겨 먹어요. 좀 더 저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내가 지금 날이 많이 서 있고 지금 약간 긴장도가 높으니까 그럴 때는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술도 마셔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술 마시면서도 제 몸에 가장 문제를 안 일으키고 가장 깔끔한 위스키를 마셔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스트레스 높을 때가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어려운 촬영을 하거나 어려운 뭔가 준비를 하거나 하면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산책을 해도 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의도를 아무리 가져도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내려놓으려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도 이상한 게 오히려 위스키를 그냥 그럴 때는 마시고 대신에 위스키를 그냥 이제 안주 없이 마셔요. 그리고 과하지 않게 마셔요. 그러면 위스키를 딱 몇 잔 마시면 되게 안정되거든요. 멍도 때려지고 그리고 그냥 푹 자요. 그냥 푹 자고 다음 날은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공복 좀 가지고 깔끔 먹고 몇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다음 날 잘 살려면 그냥 그날 딱 위스키 딱 마시고 딱 그냥
숙면을 못 하겠지만 딱 자버리면 다음날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걸 못 끊고 애매하게 있다가 이제 뭔가 있으면 다음날 영향을 받더라고요. 되게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 전혀 달랐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네요. 근데 되게 현명한 방법으로 유연성. 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들어주는 거네요. 그리고 그날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날을 다시. 그럼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챙기고 뭐 다 만점 시험지를 내. 말도 안 되지. 근데 질문 주신 분들 의도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나는 있는데 힘드니까 그 어떻게 순간을 해야 되느냐인데 그리고 그 순간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거든. 맞아요. 근데 그 순간을 잘 넘기는 방법이 그냥 그거를 놓아주는 방법이라고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그거 한 번 먹는다고 망가지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그래도 많은 분들은 사실 그거 한 번 먹는다고 망가지지 않거든요.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의도했느냐 안 의도했느냐. 내가 의도를 하고 위스키를 먹으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해결을 한 거니까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먹은 거는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애매하게 참고 통제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터트리는 거랑 그냥 내가 통제 가능한 정도에서 그냥 한번 넘어뜨려 버리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참지 않고 그때 해결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불만이 있으면 쌓아놓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애들 담배 못 피게 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음식을 주면서 입이 심심한 궁금하지 않게 주면서 그거를 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담배도 피지 말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먹지 말라 하면 애들이 더 핀대요. 그러니까 다 유연성 다. 이거 완전 제로 베이커리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선을 정해주고 저를 줄 때 그걸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 달라. 근데 오히려 선 정해주면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은 잘해서 잘 유지하다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좀 유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역치가 좀 다르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안전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근데 여전히 그거랑 별개로도 우리 몸은 너무 강하다는 걸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나이가 60, 70대신 분들도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면 진짜 제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하는 것들이 전반적 방향이 오르면 어차피 지금 한번 내가 치팅하고 하는 거 괜찮으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거기서 잠시 놓으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 그래. 근데 대신에 이제 방향만 잘 잡고 있으니까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여정만 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개별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향인가를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느껴지면 그냥 드세요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더 챙기세요. 그냥 그런 말들을 해줄수록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사람들한테 도움을 더 잘 주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옛날엔 똑같았거든요. 옛날엔 저도 약간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편이었는데 체지방 대사가 빨리 회복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작년에부터 1년 넘게 하신 분들도 저도 같이 많은데 그때 당시 아이가 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루하루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 보이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지방 대사가 이제 원활하게 돼서 체지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3개월 안에 딱 맞아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만 많이 소개가 되니까 그렇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맞아. 해서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안 돼요? 사람 따라 다 그래서 한 달 열심히 보통은 하시고 근데 거의 안 빠지잖아요. 한 달만 해도. 왜냐하면 이제 나는 대체로는 잘 지켰는데 뭐 하루 친구들이랑 뭐 짜장면 먹었다거나 그러면 또 확 무너지니까 근데 그거를 좀 조급함을 내려놓고 정말 길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캡겸님의 영상을 보면 이론을 알게 되니까 저는 좋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코칭을 하고 또 도움을 줄 때도 이런 정말 매뉴얼이 딱딱 있으니까 참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소감 같은 거 한 번씩 얘기하고 이제 인사할게요. 저는 정말 그냥 이 자리에 초대된 게 너무 복권 당첨처럼 너무 행복하고 정말 많은 이제 인생 선배님들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언니로 이렇게 동생들도 알게 돼서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두 분 진짜 많이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똑똑한 분들 저기 엘리트 특집이다 오늘은. 엘리트 특집이야. 저는 제 히스토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저 이렇게 좀 변했어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조금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겠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보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저는 또 오늘 또 새롭게 느낀 게 역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적극성이 남다른 삶을 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여다보고 이렇게 몰래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약속해서요, 맞춰서 여기 오는 이 적극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난 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지식만 전해줄 땐 지루했어. 근데 지식 없이 또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많은 요리사들하고 다른 아까 뭐 타도 좋아 짜면 물러 이게 이건 뭐 이게 타이트한 규칙이 아니고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구나. 근데 근거가 있는 걸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이 프로를 몰라서 그러지 알면은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또 갖고 갑니다. 네요. 언니도 무슨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냥 감사한 것도 있고 사람 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데요, 사람은. 그래서 좋은 걸 가까이 많이 하고 좋은 거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인생 선배님으로서 두 분 다 되게 그러니까 나도 아직 삶을 살아도 희망이 있다. 나도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뭐지? 솜털까지 이쁜 여자. 깃털까지 내가 그러니까 깃털이 이쁠 줄이야. 파이팅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설렘 처음 기대 갔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은 또 쉬었다 하니까 특히 더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나서 행복했고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쩐 테마를 가지고 뽑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기적이지가 않고 너무 이 자체가 진짜 의도가 없어서 참 항상 끝날 때마다 참 순수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약간 그 찬주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약간 좀 영감을 받았는데 또 다른 분들 말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게 다 공통적으로 제가 지난 시즌 1을 하면서 또는 지난 7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 사랑과 존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만 있어도 끝이야. 뭐든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걸 오늘도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고 그냥 더 많은 분들한테 사랑과 존중이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